자, 오늘 독서 할 건데, 158페이지. 봅시다. 일단, 수능 완성이, 구성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뭐 독서론이 좀 빠져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개별 지문들, 선생님 봤을 때는 특히 뭐 첫 번째 지문, 이제 논증 지문 나오는데, 요게 조금 뭐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고, 나머지 뭐 이제 사회 지문이라든지, 과학 지문, 과학 기술 지문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문의 길이에 비해서는. 어쨌든 첫 번째 지문으로 우리가 158페이지, 이제 논증 지문 한번 해볼 건데, 자, 1문단 한번 가볼게. 158페이지입니다. 자, 까마귀는 모두 검다. H1이라는 가설은 까마귀라는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이 검다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 간에 까마귀라는 대상이겠지. 자, 그 모두니까 모두 전칭적 표현. 검다라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특정 부류의 모든 대상을 다루는 가설을 우리는 보편가설이라고 부른대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보편가설 H1은 같은 뜻을 지니는 조건문인 자 어떤 것이 까마귀라면 Q이면 그치?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조건문 형식으로도 변환할 수가 있고 특징. 그래서 이때는 이 어떤 것이 까마귀다라는 것이 이 P를 우리는 전건, 앞선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치? 그것은 검다라는 것을 나중사건, 후건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논증 지문 이제 읽어본 친구 또는 뭐 기출 지문 한번 읽어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익숙할 겁니다. P이면 Q이다 할 때 P는 전건, Q는 이제 후건. 자, 그리고 전제와 결과, 이제 결론이죠, 그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이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대상들을 논의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 범위 안에 있는 대상들 논의색이라고 하는데, 이 논의색이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야 되냐면, 10범위나 수능에 거의 가능색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 다보타면 경주에 동안 지랄하는 거 있거든.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사실 이제 수능에 지금 이제 이 논증 지문이 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출 지문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논증과 관련된 지금 연습 좀 많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지금 수능 완성에 이렇게 논증 지문이 나온 순간 조금 이제 여러분 좀 버거웠을 수도 있을 법한 개념 바로 논의세계 같은 개념인데 사실 이게 논의세계 지금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또는 이제 논의하는 그 대상이 있는 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H1, 이게 까마귀 모두 검다라는 자, 이 가설은 논의 세계 안에서 어떤 대상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까마귀라면 검다는 것을 정하죠. 논의 세계가 얼마나 넓겠어. 그치? 까마귀 말고도 다른 대상도 살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까마귀라는 거 하나 탁 캐치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놈이 지금 이제 까마귀라면은, 이거 무조건 거모야, 배라는 걸, 그치? 그걸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지금 가설이라는 거예요. 까마귀라면 모두 검다라고 했습니다. 전칭적 표현으로. 자, 근데 여기서 다음 문제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요. 자, 이 논의 세계 안에 반드시 까마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문자. 이거 좀 중요한 문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지금 넓은 세계, 그치? 까마귀가 뭐, 이 논의 세계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까마귀라는 존재가 논의 세계에 뭐야?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염두에 두는 세상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가 그치? 모두 검다,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요 문장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논의 세계는 무조건 까마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뭐야? 필수 전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논의 세계는 반드시 까마귀 존재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즉 없어도 된다. 요런 이제 반대사고 동시사고를 좀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그 다음, 자, H1이 거짓이 되는 경우라면,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검지 않은 대상이 논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딱 픽했는데 그놈이 뭐야? 검지 않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띄운 H1은 뭐가 되는 거야? 진실이 아닌 거짓된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치? 그때는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것, P인데, not Q가 돼버리면, 그치? 그때는 거짓되는 거구나. 그럼 T이면서 자 Q가 되면 그때는 참이 되는구나.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문단에서 어쨌든 간에 보편가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건, 후건, 논의 3개 그리고 논의 3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줬다고. 그럼 이제 2문단 자 첨언해 보니까 어떤 증거가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걸 우리가 입증이라고 하는데
햄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H1의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 입증 지금 던져줬고 이런 입증에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뭐야? 직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직관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 니코드에 의해 제안된 니코드 기준에 잘 반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드 기준. 그러니까 사실 밑줄 긋는 게 입증 필요한데 그 입증에는 직관이 관여하고 이 직관을 지금 뭐야? 니코드 기준이라는 걸로 설명하겠다.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밑줄 그었다면 난 이렇게 그어놓고 그지 연결해서 쓸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지금 이제 같은 층이 들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 기준에 따르면요, 전권과 후권을 모두 만족하는 까마귀이고 검은 대상은 입증의 사례, 즉 뭐야? 자,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작거리가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자,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자, 그치? 자, 전권도 되고. 후권도 되면은 요때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small a 입증 사례라고 부르겠다. 이제 참임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고. 자, 그런데 전권은 만족하지만 후권은 만족하지 않는 까마귀지만은 검지 않은 대상은 아까 위에 1문단 마지막 문장 혹시 한번 가져와 볼래? 까마귀인데 검지 않은 건 지금 뭐라고? 거짓임을 지금 뒷받침하는 거란 말이야. 그 요걸 우리는 반입증 사례. 요 반입증을 거짓으로 읽은 친구면 되게 잘 읽은 것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입증에 반하는, 그치? 참임을, 그치? 증명을 반하는 어떤 사례구나라고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참에 반은 거짓이니까. 자,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검지 않은 거. 그치? 요거는 지금 이제, 반입증 사례가 되고 있더라는 거지. 그치? 거짓.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근데 보면, 전권을 만족하지 않는 대상은, 즉, P가 만약에, 거짓, 즉, 뭐야, 까마귀가 아니래. 그러면, 그때는, 후권이, 검든, 즉, 검지 않든 간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어쨌든, 우리 지금 H1이라는, 자, 이 보편가설과는 뭐한? 무관한 사례라고 지금 부르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제 이 문장 H1 가설을 지금 썼을 때 주어로 까마귀를 냈습니다. 까마귀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외 얘네들은 무관한 사례. 요 정도로 지금 보겠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도 뭐 O고 X고 X고 O고 O고 XX 이렇게 가니까 좀 정리해두면서 읽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요때 까마귀가 아니고, 그치? 그 다음 까마귀가 아니고, 검든, 검지 않든 전부 다 스몰 C와 D는 무관한 사례다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그 3문단 내용은 수학 시간에 아마 한번 들어봤을 법한 내용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라는 H2라는 가설을 생각해보자라 되어 있는데, 너희들 밑에 뭐 대우라는 개념 나오지만 대우 나오기도 전에 이걸 딱 보고 대우라고 생각한 친구 수학 좀 잘하는 친구겠지, 그지? 그래서 자, 봐봐 위에 아까 H1에서의 후권이었던 Q가 이번에는 뭐로 왔다고? 검지 않은 것이라는, 그지? 검다라는 것이 지금 뭐로 왔다? 전권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아니다. 어쨌든 까마귀가 지금 이제 요 P가 지금 어디? 후권으로 좀 왔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검다와 까마귀 PQ의 자리에서 바뀌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앞에 지금 또 뭐야? 보면은 아는 아니다와 같은 뭘 붙였어? not을 붙였어. not을. 그치? 그래서 자, PQ의 전권 후권 위치 바꾸고 not 붙이면 이걸 우리 뭐라고? 대우라고. 그치? 어쨌든 간에 뭐 몰라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가면 돼. 봐. 자, 어쨌든 이번에는 전권이 검지 않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후권이 이제 까마귀가 아닌 건데, 이걸 똑같이 자, 위에 아까 이 문단처럼 니코드 기준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D는 오히려 뭐가 된다고? 입증 사례가 된다. 왜냐면, 자, 봐봐. 까마귀가 아닌 거, 검지 않은 것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것이 각각 지금 뭐가 되냐면은 각각 요렇게 가버리면 요건 지금 일종의 위에 지금 H1의 우리 지금 니코드 가설의 니코드 기준에 따른 스몰 D가 된다 이겁니다. 맞니? 그래서 요게 오히려 지금 뭐가 된다고? 입증 사례가 된다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B는 반입증 사례가 왜 그러냐면은 봐봐. 자 이거 까마귀인데 그치? 검지 않다는 검지 않다는 O가 되고 그치? 까마귀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치? X가 된 거니까 까마귀니까 여기서 스몰 b는 반입증 사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니코드 기준에 따르면은 검지 않은, 그치? 것이라는, 자, 우리 지금 어딨노? 여기 검다라는 거지. 자, 검지 않은의 반대인 검다는 small ab란 말이에요. 그죠? small ab는 지금 각각, 자, 보자. A는 지금 이렇게 갈 것이고, C는 이렇게. 어쨌든, 전건이 지금 이제, 자,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한 사례다. 이렇게 가겠다. 아니,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AC2 네이처의 전건과 후건을 뒤바꿨고, 거기에 지금 부정, not을 취했단 말이야. 자, 대우관계인데, 대우관계의 두 문장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동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동치가 뭐냐면, 참이되는 경우, 거짓되는 경우 언제나 지금 뭐야?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문장 구조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지금 뭐야? 내용적으로는 같다라는 지금 뜻이라는 거거든요. 자, 논리적으로 동치인 두 문장 결국 같은 내용인데, 자, 대우관계 두 가사를 뒷받침하는 입증 사례. 즉, 봐봐. H1에서는 small a였고, H2에서는 small d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데 문장의 구조의 형식에 따라서 입증 사례가 지금 뭐하다고? 다르다 이거야. 아니, 더군다나 H1에서는 small d가 뭐였다고? 무관한 사례였는데 H2에서는 입증 사례가 되어버리고, 자, H2에서는 지금 small a가 지금 무관한 사례인데 H1에서는 입증 사례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겨버린다 이겁니다. 사실상 같은 문장인데 왜 사례가 다르냐 이거지. 그래서 대우관계인 두 가사를 뒷받침하는 입증 사례 다를 수가 없어야 된다고. 이게 결국 같은 내용이다. 그치? 그런데 입증 내용이 지금 입증 사례가 다르다는 점. 그치? 그래서 자, 니코드 기준 적용해보면 위에 두 가설에서 small a와 small d는 서로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입증은 가설의 표현 방식에 의존해버려. 이것을 말하는 표현 방식이란 결국 뭐야? 문장의 구조를 가리키는 거겠지. 이제 P이면 Q이다. 그치? 그런데 not P이면은 not Q이다. 그럼 물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뭐 Q라고 봐도 상관없다. 그래서 not Q이면은 not P다라는 거지. 사실 같은 말인데 이 문장 구조에 따라서 입증 사례가 달라져 버렸다라는 점에 대해서 햄펠은 뭔가 좀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논증 지문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사실 정확한 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문에서 이제 말하는, 지문에서 또 주장하는 바에 따라 우리 뭐 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자 이거는 A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런 상황에 A를 적용하면 돼. 라고 하는데 쌤 왜 A를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수학 못해요. 좀 잘린 친구 있을 거예요. 그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이 논증 지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 입증하고 그걸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이 이러한 어떤 이 논증을 그저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로 했어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된다고. 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좀 꼬리에 물고 늘어지면 논증 지문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논증 지문. 그리고 수능에 안 나오길 빌어야 돼요, 사실은. 2019 이후에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논증 지문 나와버리면은 그의 난이도는 너희들 체감 난이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지? 지금 최근 한 4, 5년간은 지금 논증 지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안 나오고 있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 좀 너무 물 수능이었고, 그지? 뭐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좀 올해 이제 뭐 마지막 내년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이제 입시 지금 이제 시스템인데 뭐 논증 지문이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나오게 된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문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뭐하고 그냥 믿고 그냥 넘어가. 알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쌤이 이제 논증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인문도 아니고 따로 별개로 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의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져.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진 정보를 취합해서 사실 과학기술 지문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객관적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밑에 4문단 참고리 한번 봐봐. 자, 그래서 햄펠은 이러한 의도는 지금 뭐야? 가설의 표현 방식, 그치? 즉 그래, 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그치? 결국 입증 사례가 지금 뭐야? 달라지는 것은 뭐하다고? 불합리하다는 결국 뭐야? 문제로 지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치?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동치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동치 조건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요 스몰 b와 스몰 d가 H1, 2, 즉 대우로 지금 대우 관계에 있는 요 두 문장을 뭐하는 각각 지금 입증하는 사례로서 이제 별개의 사례로 좀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같은 사례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뜻의 상황도 흘러갈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동치 조건이란 어떤 사례가 가설을 입증한다면 그 사례는 가설과 동치 다른 가설도 입증한다는 조건이야. 이 말인즉슨 어떤 사례가 그 가설을 입증한다면 어떤 사례가 가설을 입증한다면은 동치 조건 즉 뭐야? 대우 관계에 있는 두 지금 가설에서도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자, H2에서는 스몰 a, H1에서는 스몰 t가 뭐 할 수 있다? 입증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왜? 같은 의미고, 그렇지? 어차피, 자, 입증사례 A, 입증사례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도 되고 D도 되고, 라는 걸 좀 추가하겠다는 거야, 동치 조건으로. 그래서 밑에 자, 이 문장 봐봐. 그래서 이를 채택하면, 이 동치 조건령을 채택하면, H2의 입증사례는 스몰 D였어, 그렇지? 자, H1의 입증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즉, 뭐야? 자, 스몰 A에다가, 그렇지? 누구? 스몰 D가 추가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H1의 입증 사례는 아까 우리 스몰 A였다. 이 A가 H2의 입증 사례로 추가가 된다 이겁니다. 왜? H2는 뭐였는데 원래는 D였는데. 그치?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D를 각각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거야. 자,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햄필이라는 사람은 왜? 그래 문장 구조에 따라서 입증 사례가 달라지는 문제점 무엇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냐? 뭐 해버려? 동치라면은 그 대우 관계에 있는 입증 사례들도 그 가설들의 입증 사례로 보겠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했다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 H1과는 무관한 사례였던 D가 결국 뭐가 돼? H1의 입증 사례로 바뀌고. 그치? 자, H2와는 무관한 사례였던 스몰 a가 H2의 입증 사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 까마귀도 아니고 검지도 않은 대상이 만약에 파란 모자가 있다라고 이건 이제 그럼 D겠지. 자, 까마귀도 아니고 검지도 않은 파란 모자니까. 자, 근데 이 스몰 d가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H1을 입증한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햄페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요소, 즉 리코드 기준, 그 다음에 동치 조건, 그 다음에 두 가설 H1, 2가 동치라는 것을 일단 명백히 수용 가능한 전제들인데 추론 과정도 올바른데 결론이지 우리가 뭐야? 직관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입증의 역설이라고 이제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 동치조건 추가를 했더니, 그래. 각각 무관한 거 있는데 입증 사례가 되고, 무관한 건데 입증 사례가 되니까, 이것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라고 너희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자, 햄펠은 이 역설에 대해서, 자,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 자, 그는 이 스몰 d가 H1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어떤 것이 저쪽 귀퉁이에 놓여 파란색을 띤 일부만 보이는 상황을 가정해. 그러면 만약 그 대상이 처음에는 까마귀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니까 사실은 까마귀가 아닌 모자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사례를 새로운 증거로 간주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고 저희 가서 확인까지 해봤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뭐야? 까마귀로 보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저거는 지금 까마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간주하는데 내가 눈이 너무 좋았던 거야. 심한 몽골인이야. 내가 딱 보자마자 저거는 까마귀가 아닌 거야. 그렇게 알아버렸다면 에이 저거는 까마귀가 아니니까 애당초 새로운 증거가 아닌 무관한 걸로 여겨버린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좀 전제를 알아야 된다. 처음에는 그치 뭐뭐로 보였으나 사실은 뭐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그 대상을 알았다라는 점에서 그치 첫 번째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인지력. 그치? 대상을 몰랐을 때는 지금 저기 있는 초록빛 무언가가 까마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내가 딱 정확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까마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증거로 또는 무관한 증거, 무관한 사례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이 D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얘를 입증 사례로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자, 스몰 a, d의 차이는 입증 정도일 뿐이지 여부는 아니라는 거야. 왜? 여부의 차이는 없어야지. 왜? 우리 햄펠에 따르면은 A도 D도 지금 입증 사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
이쪽에 그 정도적인 측면에서 스몰 a와 d가 있으면은 사실 뭐 누가 봐도 a가 좀 더 지지할 것 아닙니까? 지지하는 이제 정도, 이제 강도가 a가 더 큰 것이지 d가 입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입증을 하는데 A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버리면은 스몰 a와 d를 각각 H1과 H2의 입증 사례로 놓아도 문제가 모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봐라. 자, 즉, 까마귀인 대상의 수보다 검지하는 대가 봐봐. 그리고 논의 세계 안에서 까마귀는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 다 까마귀가 아닌 거거든, 그치? 그래서 딱 하나 꼽아가지고 까마귀가 아닌 거. 그래서 그치? 자,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까마귀가 아니네. 그리고 까만색이 아니네. 라고 했을 때, 까마귀는 모두 검다를 지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까마귀를 딱 꼽아와가지고 까마귀가 검네. 그래서 요 지금 H1을 지지하는 거랑 뭐가 더 지금 더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높단 말이야. 저 빨간색 까마귀를 딱 우리가 추출했을 때 그렇지. 요 놈을 딱 보고 H1을 지지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야. 하긴 한데 워낙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가 그지 참여 가능성이 올라가긴 올라가되 그 증가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까마귀를 그지 추출해서 우리가 자 뒷받침하는 사례 스몰 a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적 측면이지, 그지? 강도 정도적 측면이지. 이것은 여부의 차이가 아니다. 이 위에 있는 여부는 내가 알고 있다 여부인 걸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이제 기준을 이유를 들면서 스몰 d도 H1의 입증사례가 될 수 있고 H2에서는 뭐 스몰 a도 H2의 입증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지? 여기 설명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쌤도 뭐 논증지문 오랜만에 뭐 읽어봐서 여러분 좀 이제 어려울 거라 좀 생각을 하고 뭐 나름 이제 뭐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호 같은 것들 좀 활용 만약에 뭐 아니고 맞고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은 또 인덱스 같은 것들 좀 간략한 정리를 해가면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거 나도 지금 요거 눈으로만 안 읽었어. 나도 실제로 막 적고 옆에 막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해요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01번 문제. H1을 리코드 기준에 따라 이해한 거래. 자 까마귀고 검은 대상. 까마귀고 검은 대상은 스몰 a니까 입증 사례였어. 맞지? 이번에 까마귀가 아니고 검은 대상은 입증 사례가 아니고 무관한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지 않은 사례 중에 반입증 사례가 있다. 스몰 b. 예, 정답은 3번이라. 정리해드리니까 훨씬 빠르게 가잖아. 맞지? 다음 D. 자, 4번에 까마귀인 사례 중에는 무관한 사례 없습니다. 맞지? 까마귀인 사례면은 입증 또는 반입증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까마귀고 검지 않은 대상은 누구야? B. 그래서 반입증 사례였다. 그 다음에 02번 넘어갈게. 자, H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았어. 그 H2도 결국 H1과 무슨 관계야? 대유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보편 가설이면서 조건문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위 범주였고, 그다음에 3번에 자 이런 것도 잘 읽으라고. 논의 세계 안에 검지 않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니까 뭐야? 검지 않은 애 않으니까 검은 대상 얘기하는 거지. 이중부정이니까. 그래서 검은 대상이 함께 존재해야 H2는 참이 된다. 아까 논의 세계 안에는 그 대상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그지? 없어도 된다라는, 그지? 반대적 진술을 우리가 떠올렸다면은, 지금 뭐야? 그렇지 않은 대상이, 그지? 또는 그런 대상이 꼭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와 같은 당위적 진술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지?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오케이? 4번에, 논의 세계 안에 검지 않은 대상이면서 까마귀인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검지 않은 대상이면서, 그치? 까마귀라면은 그때는 지금 반입증사례니까 반입증사례 결국 뭐야? 거짓을 입증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자, 이거는 거짓이다. 반입증사례를 얘기해. 다음에 5번에 논의 세계 안에서 어떤 대상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검지 않은 것이라면 까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H2는 주장으로 봐. 이 어떤 대상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검지 않은 것이라면 결국 이제 검지 않다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지금 OO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까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게 지금 뭐예요? H2의 그냥 논의 내용이죠. H2의 가사 내용이. 이건 뭐 5번. 정답은 3번이었어. 그 다음에 03번에 이거 뭐 이제 귀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조건들만 잘 체크하면 된다고. 자 1번에 리코드 기준 적용이야. 그러면
자, 동치 조건 채택 여부와 무관하면 이건 지금 뭐야? 이건 이제 변수가 아닙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자, 니코드 기준을 적용하면 자, 스몰 c는 H2의 반입증이 아니고 무관 사례입니다. 그치? 반입증 사례는 스몰 b였어.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스몰 b는 H2와 무관한이 아니고 반입증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3번에 니코드 기준뿐만 아니라 동치 조건 플러스 두 문장이 동치, 즉 대우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C는 자, A션의 반입증이 아니고 무관한 사례입니다. 여성이. 그렇지? 그 다음에 4번에 니코드 기준 플러스 동치 조건 플러스 동치라는 점을 인정하면 A와 D, A와 D, A와 D는 각각 H1과 H2의 뭐다? 입증 사례가 된다는 게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햄펠에 지금 이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잖아. 이거 못 찍으면 사실 반성하셔야 돼요. 5번에 자, 니코드 기준만 적용하면 스몰 a는 자, H2의 반입증 사례. 아예 어떻게 스몰 a가 반입증이야? 스몰 a는 자, 니코드 기준만 적용을 했을 때 스몰 a는 지금 반입증이 아니고 지금 뭐야? 무관한 사례입니다. H2에게 있어서. 맞지? 그렇기 때문에 반입증부터 틀렸다. 맞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니코드 기준에다가 동치 조건하고 그치 여러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스몰 a는 반입증 사례가 아니게 된다. 반입증 사례가 아니게 된다. 스몰 a는 뭐가 된다? 입증 사례가 되는 거니까 그치? 반입증 사례는 아니게 된다는 맞는데 어쨌든 위에 니코드 기준 적용했을 때 스몰 a를 반입증 사례라고 봤다라는 점에서 이거 잘못됐다. 무관한 사례다. 그렇지? 자, 다음에 오른쪽 04번에 기억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아까 기억이 자, 그러니까 햄펠에 따르면 지금 뭐야? 지금 대우 관계에 있는 문장이고 입증 사례가 지금 서로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 때문이라고? 문장의 구조 때문이라고 봤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치 조건을 추가로 채택을 한 것이고. 아니, 자, 그럼 해결책을 내놨다. 어쨌든 근본적인 지금 이제 뭐야? 그 목적 이유가 있다면은 정답은 5번이겠지. 그지? 그래서 입증 사례인지 여부가 가설이 진술되는 방식, 진술되는 방식도 있죠. 여기 바로 뭐야? 진술되는 이 지문에서는 표현이라고 나타나질 거라는 표현. 맞지? 그래서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그래. 이제 우리 동치 조건을 지금 추가적으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0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오른쪽에 자, 그래서 우리 그 갑돌이가 보니까 자, 일단 그 발문 한번 보시면은 햄펠의 관점이다, 얘들아. 그럼 햄펠은 니코드 기준 말고 뭐도 동치 조건을 지금 이제 추가로 채택한 사람이거든. 봐라. 자, 백조는 흰색의 털을 가진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돌이는요, 오늘 백조는 모두 희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자, 그럼 백조는 모두 희다니까 이거는 H1 정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자고 사례 수집하기를 했습니다. 자, 책상에는 어제 주워온 나뭇잎이 그대로 올려져 있고, 갑돌이는 그 색깔이 초록색임을 지금 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자, 이 나뭇잎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한다고 얘는 지금, 자, 인지를 지금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뭐, 무관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맞지? 내가 지금 백조는 모두 휘다라는 가설은 완전 무관하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또한 길 건너편에 초록색을 띤 어떤 대상, 또 만약 우리가 상식적 차원에서 추론하기로는 이것도 나뭇잎일 겁니다. 그치? 하지만, 여기 대해서는 지금 안다가 지금 아니잖아. 그치? 일부가 보인단 말이에요. 색깔만 알 뿐 그것이 실제로는 의자지만 의자인지는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일종의 지금 얘는 뭐해? 얘는 새로운 사례로 인식을 할 것이고 스몰 a와 d 중에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스몰 d에 해당하는 그치? 친구로 잡아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확인해 볼 것인데 1번 선택지 봐. 갑돌이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는 희시하는 것은 모두 백조가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우관계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갑돌이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는 결국 뭐다? H1인데 H2 대우관계에 있는 이 친구를 입증하는 사례들도 뭐가 될 수 있다? H1의 입증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몰 A는 스몰 T든. 이거는 이 지금 전체를 관통하는 지금 내용이었어. 주제입니다. 이제 자, 다음에 2번에 자, 초록색을 띤 어떤 대상이 의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 그 사례는 갑돌이가 세운 가설 2번 선택 펼쳐주세요. 자, 확인을 했다는 건 지금 몰랐기 때문에 확인했거든. 그럼 얘는 지금 뭐라는 거야? 니코드 가설에 따르면은 스몰 d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스몰 d도 H1에 뭐가 될 수 있다? 입증 사례가 될 수 있더라. 맞지? 그래서 2번 선택지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 2번 선택지 찍은 친구들 되게 많을 겁니다. 다음 3번에 갑돌이가 책상 위에 나뭇잎을 자신의 가슴을 무관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미 뭐야?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쟤는 나 백조는 무관해. 상관없어. 라고 이미 내가 단정을 지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금 세운 가설에 것이 뭐야?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 백조이고 흰 대상은 갑돌이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 이건 스몰 a지. 맞지? 자, 백조이고 하얀색이니까 스몰 a라고. 자, 그런데 뒤에 봐. 그래서 백조도 아니고 희지 않는 대상 이건 뭔데? 스몰 d 아닙니까?
이것도 입증 사례라고요. 햄펠의 입장에서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맞죠? 그래서 사실 뭐 논증지문 치고는 뭐 내용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문제도, 난이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4번.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다음 5번 선 있지. 백조의 수에 비해 희재하는 대상의 수가 훨씬 많다면 길 건너편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백조를 확인하는 것보다 가설 입증하는 정도가 뭐라고? 그래. 스몰 a와 d. 그치? 그래, 우리가 비교하면은 여부의 차이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가 더 강할 것이고 D는 약할 것이다라는 진술이 나오는 게 맞죠.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5문장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이제 지문을 자 우리 그 사회지문 지금 읽을 건데 사회지문에 쌤이 4, 5, 6문단은 따로 안 풀게요. 자, 1, 2, 3문단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 1, 2문단 가지고 자 9번 문제 풀 거고 3문단은 지금 이제 문단 안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제도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특정 지금 이제 화제 개념이 인덱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문제란 말입니다. 해당 단락만으로 충분히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이제 풀고 나머지 내용 확인하고 내가 초라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맡길게요. 알겠지? 신앙에서. 자, 그럼 160페이지에 주식회사 지문 한번 1문단 읽어볼게. 자, 주식회사의 인수랑 주식회사가 인수 대상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A랑 B가 좀 개념정이죠. 그죠?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대상과 주체를 잘 살리라고 해서 인수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경영권 확보. 다음 경영권 확보란 전원이 이사로 구성된 회사의 업무 집행 기간인 이사회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자, 경영권 확보 이걸 뭐라고? 이사회 확보라고. 다음 이사회를 확보하려면 조건이지. 자, 전체 이사들 중 과반수를 인수 지금 이제 그 회사의 사들이라는 이제 이 회사에 우호적인 이들로 구성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사의 과반수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사는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상의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들로 이사의 선임이나 급여에 관한 이 사항은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 어쨌든 인수는 이사이고 그치? 이사의 선임이나 이사 이제 월급 주는 건 어디에서? 주총에서 상정이 된다. 주총에서. 자, 주총은 회사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의결권 행사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체크하자고. 그래서 의결권이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고 상법 369조 1항에서는 주식 1주당 1개 의결권을 그지? 1주식 1의결권 이렇게 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건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수를 우리 뭐라고? 의결 정족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1문단 이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찬성수 나오는 순간 의결 정족수라고 좀 던져줬고 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보니까 2문단 봐.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그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수니까 이거는 뭐야? 엔드 조건이야. 오화 조건이 아니고 두 개 다만 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 그다음에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조건이지.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합이 40만 개야.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절반이 20만 그다음에서 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만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뭐여야 돼? 25만 주가 의결 정족수가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단 별표잖아.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 단 나오면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런 단 같은 문장 왜 주겠어? 문제 내겠다는 겁니다. 단이라는 표지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주목해서 문제 풀 때 활용하라는 거야. 단, 산정 과정에서 출석한 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이사의 선임에 대한 의결 시에는 삽입이 가능하지만 그 수에 카운팅하지만 급여에 따른 것이 자 의결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이사가 자기 선임에 대한 그치 의결 시에는 자기 주식이 그치 의결권이 되지만 자기 월급과 관련된 거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 의결권의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또한 회사가 가진 주식인 자기 주식인 자사주는 모든 의결이니까 선임이든 그다음에 급여든 그치 어떤 의결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 삽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9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내가 왜 9번 문제 넘어갔냐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가, 9번 문제가. 그 의결정족수 비기 지금 계산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9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면, 자, A, B, C라는 지금 이사들이 있고, 그 다음 자사주 20주, 미참석 10주, 그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야. 그럼 이제 여기서, 자, A, B, C, D는 참석을 했고, A, B는 이사고, 주총에서는 A의 이사 재선임 안건, 즉 A와 자 관련돼서는 선임 안건이고, B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안건이야? 급여 안건이라고.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안건 1과 안건 2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안건 1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임이기 때문에 A의 의결권도 포함을 해야 돼. 포함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하니까 지금 70. 70에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하면은 자 35인데 여기서 내가 좀 편하게 계산하면 36 이상으로 할게. 과반수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왜 빼는데요? 당연히 미참석했고 자사주는 아까 모든 의결에서 뺀다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70의 그지 절반 이상인 36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로 치면은 지금 여기서는 100으로 잡으면 안 되고 뭐로 잡아야 돼? 80으로 잡아야지. 왜? 자사주는 이제 발행주식 총수에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80의 4분의 1은 20이니까 어쨌든 조건은 36 이상이 되는. 그 다음에 자 안건 2도 마찬가지. 안건 2는 지금 보면 자 70에서 시작을 해서 급여와 관련된 거니까 뭐 해야 된다고? B거를 빼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은 70이 아니고 얘는 뭐로 잡아야 된다고? 50으로 잡아서 50의 과반은 25니까 26 이상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똑같이 발행주식 총수와 관련해서는 20주 이상일 거니까 어쨌든 요 조건은 정적 의결수를 각각 36과 26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1번서 했지. 자, 안건 1의 의결 종족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 삽입하지 않는 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삽입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자사주만. 그치? 10주가 아니고 20주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의결 종족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 발행주식 총수다. 삽입하지 않는 주식수는 1과 2가 서로 뭐합니까? 같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0이니까 그치? 다르다 x. 3번에 의결 종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삽입해야 하는 주식의 수는 안건 1, 안건 2가 같니 다르지? 다르잖아. 그치? 안건 1은 선임이고 안건 2는 급여기 때문에 그치? 70주, 50주로 계산해야 된다. 4번에 안건 1의 의결 과정에서 A와 B가 찬성해도 다른 참석자가 모두 반대하면 해당 안건은 부결 몰라서 틀렸다면 대가리 그냥 박아라. 자, 여기 지금 봐봐. 안건 1 의결 과정에서 A, B가 지금 찬성해. 그럼 합이 몇? 37주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나머지 반대, C와 D가 반대한다 해도 36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고 가결된다고요. 그치? 정답은 5번이죠. 자, 안건 2야. 자, 의결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가 모두 찬성하면 C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C가 찬성하지 않으면 뭔데 결국 27주가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C가 찬성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금 B를 빼다. 그치? 17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27주이므로 26 이상 정적 의결수를 초과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단 나오면 무조건 이제 뭐 한다고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야. 필연적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3문단으로 넘어와서 3문단까지만 읽고 그 주식 대량 보유 제도 요거 설명한 다음에 바로 자, 문제 풀 겁니다. 10번 문제. 자, 3문단. 인수회사가요. 인수 대상 회사 이사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적대적 인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은밀히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적대적 인수를 동의 없이 이렇게 한 경영권의 어떤 획득을 좀 이제 문제 상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제도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놨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지분율과 일반 투자 또는 경영 참가라는 보유 목적을 금융당국에 금강도 이런 도시겠지. 어쨌든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지분율과 목적을 보고해야 한대.
그래서 금융당국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즉시 공시 무슨 뜻입니까? 알리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요즘 최근에 법조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시나 어디 많이 나왔었거든. 자, 알리다. 그래서 자, 누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매수되는 회사에 별도로 통지 안 해요. 왜? 공시했기 때문이겠지.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보고가 있는데요. 신규 보고란 내가 이제 뭐야? 그래. 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서 이 회사 주식을 내가 지금 5% 이상을 내가 사들였다 하면 그렇지? 자, 여기 신규 보고. 이때는 목적의 이제 관계없이 지분율 5%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 보고란 자 기존에 보고한 지분율과 비교해서 1%포인트 이상의 지금 차이. 여기서 말하는 1% 이상의 차이라는 것은 증가 또는 감소를 지금 다 전제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 퍼센테이지 지분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변동 보고. 그 다음에 변경 보고라는 것은 목적의 변경. 말 그대로 그렇지? 이런 이제 목적.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넘어가서 자, 왜냐면 해당 지금 이제 단락에서 지금 10번 문제 발문처럼 뭐가 나와? 그래, 단독 문제 나오잖아, 그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제도라는 게 지금 단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풀어야 되는 거야. 다음 단락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회사 X는요, 아래 표와 같이, 자, 1월 2일부터 회사 Y에 이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서 회사 X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보고를 했답니다. 자, 신규 보고 때에는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기재했지만 자 신규 보고 때가 언제냐를 잘 잡아야 되겠지. 일단은 일반 투자였는데 2월 14일에는 지금 경영 참가로 기재했으니까 뭐가 달라졌다? 목적 달라졌으니까 변경 보고를 했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자 1월 2일에 지금 자 매수를 했을 때는 자 0에서 지금 뭐로 바뀐 거야? 4.5%포인트 지금 늘었으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한 지분율이 4.5%니까 이때는 보고해야 돼. 보고 안 한다고요. 왜? 5%가 안 되니까. 그치? 그런데 1월 17일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기존에 4.5%를 가지고 있었는데 플러스 6.5%포인트가 늘었으니까 전체 11%가 되면서 5%를 초과 이상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신규 보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1월 30일은 지금 이제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1%에서 마이너스 1.5%포인트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지. 그럼 이때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동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월 14일에는 사실은 뭐가 없지만, 자, 지분율의 변화는 없어서 변동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2월 14일에 지금 뭐로? 경영 참가로 지금 뭐가?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그지가 변경보고 들어가야 되고. 2월 28일은 똑같은 제 목적이 그냥 변경보고 필요 없습니다만은, 5.5%포인트가 늘었기 때문에 또다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변동보고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 1, 2번에, 1월 2일에는 일정 지분율을 보유했지만 5%안 되기 때문에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2번 선택지. 자, 1월 17일은 지분율 변화로 인해 보유한 지분율과 보유 목적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되는 신규 보고에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1월 17일. 그 다음에 3번에 1월 30일은요. 지분율 줄었습니다. 이제 자 줄었어. 근데 후술된 거 보시면은 금융당국의 지분율 변화와 관련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지. 여기서 이 1%포인트. 그지? 변화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잖아. 그치? 늘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도 그치? 1%포인트 이상의 지금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정답은 3번이죠. 3점짜리 지금 허접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제도 오늘도 얘기한, 내가 어제 이번 그 2회는, 그 과목 점수가 76점 있잖아요. 74점 정도가 1컷. 있을 것 같고, 2컷은 70점. 선택 과목은 빼고요. 그 정도는 70점 이상은 나와야, 76점 만점에 70점 이상은 나와야 2등급이 나올 정도였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솔직히 다 맞아야 됩니다. 2회차는. 너무 허접해서. 자, 어쨌든 간에 정답은 3번이고, 4번에 2월 14일은 지분율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 목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 보고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5번에 2월 28일은 변경 보고할 필요 없어요. 왜? 경영 참가기 때문에 변경 보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지분율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변동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치? 정답은 3번.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지문, 주제통합 지문, 여기 조금은 길어요, 길이가. 그래서 요거 이 지문씩 읽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에 본인들 2회차 한 점수 보내주세요. 제발.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으로.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점수 보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비문학 지문, 주제통합 지문인데 과학기술 지문이고
안내 하나만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학년은 학원 학예 방학이 들어가는데 고3은 수업합니다. 방학에 늦는다 보다. 그죠? 나도 내휴 반납하고 출근하는 거. 그죠?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난 출근할 거야. 알겠지? 주말에 봅시다. 자, 세 번째 질문. 자, 어쨌든 이게 주통이기 때문에 가지문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 풀고, 그치? 자, 다음에 나 지문 가지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문의 길이랑, 그치? 뭐, 그래프가 나온 것 치고는 난이도가 되게 낮았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가의 1단락입니다. 생태계에서 포식자란 잡아먹는, 그다음에 피식자란 먹히는 생물을 의미한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와 개체당 포식률을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 기능 반응 모형이 등장했다. 이게 아마도 이 그래프가 기능 반응 모형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는 말 그대로 그지 뭐야? 면적당 듯이 그 먹히는 이제 이 먹이의 수고, 개체당 포식률은 이제 여기서 층이 좀 달라진다고. 아까 밀도는 면적당에도 이번에는 단위 시간이다. 그지? 뭐 1시간이면 1시간 또는 뭐 1분이면 1분 단위 시간당 포식자에게 먹힌 피식자의 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관계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유형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 기능 반응이 나타난다. 자, 이 모형에서는 총 시간과 포식 효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총 시간은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개념. 그다음에 뭐가 지금 포함되냐면은, 자, 탐색 시간 플러스 처리 시간을 우리는 총 시간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탐색 시간이란 찾는 데 걸리는 것이고 처리 시간은 잡아먹고 소화하는 것까지 그치? 걸리는 시간을 가리킨답니다. 자, 그다음 포식 효율은요.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 개체군 밀도로 나눈 값으로 이제 유형에 따라 포식 효율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 이 밀도와 그치 포식률을 이렇게 나눈 값이니까 요 지금 요 나와 있는 이 점선부터 해가지고 그치 이런 그래프들이 유형 1, 2, 3을 보여주는 지금 이제 기울기로 좀 표현이 된단 말이야. 특히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뭐였다고 이게 이 그래프당 그래프의 설명이 지금 포식 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였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3문단부터는 이제 이 유형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는데 자, 3문단 보세요.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처럼 여과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정량의 물에서 피식자를 추출해 섭취하는 포식자에게는 유형 1 기능 반응이 나타난다. 자, 이 기능 반응에서는 포식자가 자신이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서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입 벌리고 쑥 들어온다 이거야. 그치? 찾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자 쫓아가서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처리 시간 없어. 그래서 탐색 시간만 있고 자 피식자를 통해 포만감을 느낄 수도 없다. 그래서 개체당 포식률이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위에 자 이 유형 보면은 요게 지금 봐봐. 자, 기울기가 뭐하다고 이걸 일정하다고 표현한다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처리 시간 없고. 그지? 그 다음에 포만감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그치면 밀도 많을수록 그죠? 계속해서 잡아먹힌다 이거예요. 단위 시간당.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문단이고 하지만 실제로 이 포식자는 포만감이 느껴요. 섭식을 중단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 대부분은 유형 2 기능을 따르는데 즉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랑 포식률 초기에는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개체랑 포식률이 증가율이 감소한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바로 무슨 시점이라고 읽어야 되겠어? 포만감을 느껴 섭식을 중단하는 시점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문에 그래프가 있지만 요즘은 지문에 그래프 잘 안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미지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유형 같은 경우는 선형적 증가니까 그지 얘는 밀도 증가에 따라서 처먹는 양이 계속해서 선형적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니까 그러지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형 2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래프가 없었다면은 어느 시점에는 그지 뭐 하다가 함께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느 정도 수렴한단 말이야. 이때부터 이제 뭐야?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긴 하는데 비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는 포획되는 피식자 수가 증가하면서 탐색 시간은 0에 가까워지고 처리 시간, 소화하고 그지 이러는데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안 한다고 그지 소화시킨다고. 자, 그 다음에 유형 3 기능 반응에서는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랑 포식률이 초기에는 낮아.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 내가 뭐 다른 거요.
밑줄 그어 잘 안 하지만 내가 질문할 때 한번 하잖아 가끔씩.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야? 그래 특정 값으로 그치 뭐가 유지가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 그럼 결국에 저 일정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말은 뭐 얘가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안 찾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찾다가 갑자기 이제 찾으면 확 배가 불러서 먹다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 약간 S자형이란 말이야 S자형. 그치? 그래서 각각 지금 1 그다음에 2유형 그다음에 3유형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으니까 보기 편하지만 없다면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어쨌든 그 원인에 자, 왜 초기에는 낮았다가 어느 정도 급격히 증가하다가 왜 어느 수로 수렴이 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자, 피식자에게 은신처가 있는 거. 자, 이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는 그러니까 먹이들이 그치 적을 때는 이 은신처가 먹이들에게 뭐야 피식자들에게 도움, 이 은신처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돌멩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피식자들의 개체 수가 그치 밀도 확 높아버려. 그럼 얘는 다 이 돌멩이들로 숨을 수 있나? 못 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 때는 그 역할에 즉 은신의 역할, 숨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확 늘어난다 이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포식자가 선호해 오던 픽자 수가 줄어들어. 내가 원래 좋아하는 먹이가 있었는데 내가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없어진 거야. 그래서 자,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가 좀 풍부한, 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별로 내가 좋은 정도가 그치? 내가 원래 먹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친구야. 그 친구에게 그치? 자, 뭐 한다고 주의를 돌리는 현상인 전환이 일어난다. 그치? 그 다음에, 자, 또는, 지금까지 먹이로 삼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로 한번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네. 그치? 그래서, 야, 이것도 먹이로 먹어도 되겠다라는 탐색상이라는 R3까지.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뭐야? 탐색 시간을 좀 길게 가지다가, 이 R1, 2, 3에 그 특히 R1 같은 경우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그치? 또는 R2와 R3는 환경적 변화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치? 개체, 그러니까 또는 이제 이 피식자가 달라지면서 그죠? 이렇게 확 늘어나고 이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지문이 좀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 한번 봐봐.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 자, 가와 자 나는 지금 몰라요. 가는 특정 모형이 등장한 배경 이런 것들 뭐야 설명하기 위해서 그치? 자 이런 모형들이 만들어졌다 되어 있었거든.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가 첫 문단 언급 배경 자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모형이 만들어진 과정을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그냥 특정 모형에서 다루는 이 모형 유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지 시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는 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나누 제시에 따라 적절하다는 B는 빠져야 된다. 그치?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라고 돼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자 부적절하려면 나가 틀리거나 가에 대한 진술이 틀려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는 안 읽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와 달리가 그치?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말이야. 마지막 문단에서 특정 모형의 의와 그 한계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달리는 지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면 결국 뭐야? 나에 지금 달려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지금 특히나 어디? 마지막 문단으로 좀 콕 집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 문단만 살짝 읽어봐도 되지 않겠어? 마지막 문단 한번 봐봐. 자, 이 모형은 피식자 선택의 양상을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뭐 형태를 연관의 분야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모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피식자의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포식자가 수익성이 낮은 먹이를 찾기도 한다니까 이건 뭐야? 이 모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모형만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특정 모형의 의의와 그 한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이 아니고 적절하다는 겁니다. 맞지? 정답은 1번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보세요. 자 13번 문제도 1번부터 3번까지는 가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정답이 나온 베이스 쓴 거야. 자 1번부터 3번 한번 해볼게. 고래는 자신의 여가기관을 거쳐가는 물에서 먹이를 추출한다 해서 쑥 흘러왔다가 이제 자기 병목 들어오면 먹고 그런단 말이죠. 야, 그 얘기 3문단에 했었고. 이번에 단위 면적당 한 마리 포식자에게 소비된 피자의 수를 자, 개체 포식률은 단위 면적이 아니고 뭐여서 시간당이었거든. 그지? 이거 틀리면 곤란해요.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에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총 시간에는 아까 뭐야? 소화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뭐야? 처리 시간도 포함이고, 그치? 탐색 시간도 포함이고. 어쨌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 14번 문제 보세요. 자, 14번에 이것도 지금 가 단독 문제입니다. 1, 2, 3 유형인데, 자, 1번에 기억보다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생물은 니은에 속한다,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보다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더 많죠. 이번에 자 기억은 디귿과 달리 포식자의 처리 시간을 아까 처리 시간 X 우리 쳐놓고 왔었거든, 그치? 근데 디귿은 처리 시간이 이것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자 달리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3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에 따라 포식 효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포식 효율이란 아까 뭐였다고? 포식 효율이란 뭐로 나눈 거였어? 뭐로 나눈 거? 결국 자 그 1문 2문단에 가보면은 그치? 자 이 개체군 이제 밀도하고 그치? 그다음에 이 개체랑 포식률을 나눈 값이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결국 이게 이제 포식 효율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뭐로 이 그래프상으로 지금 기울기를 설명하는 거라면 1유형의 지금 기울기는 증가한다면 뭐야? 팔라지는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다고?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건 뭐야? 이건 증가가 아니고 기울기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유지한다는 뜻이잖아요. 수학적 사고만 조금만 반영을 해도 그치? 그래서 기울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이건 3번에 니은과 달리랑 비교를 하기도 전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이거 이해돼? 그래서 포식 효율은 일정하게 증가가 아니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적절한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요. 맞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모두 어쨌든 밀도 높아지더라도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밀도는 증가하지만 그치? 자, 이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을 이렇게 뭐하는 감소 점차 이제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5번에 포식자의 처리 시간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봐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는 거라고.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조건들을 잘 봐야 돼. 디귿에서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줄어들면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총시간에 지금 처리 시간이 일정하니까 처리 시간 말고 총 시간이 뭐 있니? 탐색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피식자의 수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먹이의 양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다른 데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해서 5번이 좀 매력적이었는데 뭐가 증가했다는 거야? 그래, 밀도가 그치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탐색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요거는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상수예요, 얘들아.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밀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먹이 수가 줄어들었다. 먹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었겠구나. 어쨌든 총 시간이 늘겠구나 판단이 돼야 된다. 굳이 매력적 오답을 찾으려면 5번인 것 같은데 3번이겠지. 증가가 아니고 유치. 알겠지? 자, 그다음에 15번. 15번도요, 얘들아. 이게 지금 A와 관련해서는 가 지문과 관련된 개념이고, 그치? 그 다음에 B와 관련해서는 나 지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 2, 3번을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기를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1번 선택지 보세요. 포식자는 또 다른 포식자 종에 의해 피식자가 되시는 상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예시로 여기서는 들쥐가 참새가 예를 들어. 이제 참새가 다른 어떤 곤충들에게는 포식자이지만 그치? 누구에게는 이 올빼미에게는 그치? 피식자가 된단 말입니다. 요 예가 있었고 이번에 들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참새가 먹힐 위험이 이전과는 좀 더 줄어들겠지. 자, 달라지는 것은 기능 반응 모형에서 언급되는 탐색상은 우연한 계기로 맛봤는데 맛있어서 먹이를 바꾸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들쥐도 참새도 올빼미가 선호하는 지금 종류 약간 정도적인 차이만 있었을 뿐이란 말이야. 이거는 좀 전환의 사례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탐색상이랑 어디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우연한 계기, 우연한 어떤 상황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보기든 선택지. 맞지? 자, 그리고 3번에 참새 올빼미의 관계를 기능 반응 모형으로 설명한다면 어머물이 같으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은신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유형의 그치? R1에 해당했던 은신처가 그 역할을 잘 해낼수록 개체당 포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즉 이 말인즉슨 뭐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 은신처 때문에 지금 뭐 하지 못하는 거야? 먹지 못하는 거니까 그치? 포만감을 느끼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뭐 한다고? 늦어진다, 더 걸린다, 지연된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치? 늦어진다 또는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머물이 역할을 잘 수행할수록 늦어진다. 잘 수행하지 못할수록 그 시점 뭐야? 빨라진다, 당겨진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사실 이 지문은 가만으로도 지금 몇 개, 사실 12번 문제는 우리가 나의 마지막 단락을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가로 풀었다고 쳤을 때 가만 가지고 지금 4개가 풀렸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오류가 있다고 봐요. 17번 문제도 A가 사실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에 들어가 있거든.
A가 지금 자 17번에 1번에 A가 배치인데 이 배치라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이란 뜻이야. 근데 지금 그 스몰 a 그 인덱스 매겨져 있는 서로 다르다는 상이하다거든요. 이거 비문학 우리 그 어휘 문제에 상이하다는 엄청 자주 나옵니다. 상이가 서로 다르다고 배치는 서로 반대. 그러니까 다른 것과 반대되는 것은 얘들아 달라요. 엄연히 층위가.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동생 또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있을 때 형제끼리 성격이 다른 거랑 성격이 반대인 거랑 의미가 다르거든. 맞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1번이고, 사실 나 지문은 뭐를 위해서, 16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란 말이지. 자, 봐라. 자, 나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163페이지입니다. 요건 짧아, 그치? 자, 생물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 외에 배우자 탐색, 새끼 보육 등에도 시간을 써요. 따라서 학자들은 포식자가 포식 활동에 관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니까 목적 배경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번의 A는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최적 먹이 획득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자, 이 모형에서는 포식자가 섭취를 통해 단위 시간당 획득한 에너지를 수익성으로 정의하자. A당 B라고 하면 이거 분수꼴로 나타내면 뭐라고 표현하노? A당 B는 A분의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분의 에너지인 거야, 수익성이라는 것은, 그치? 이거 수학 시간도 아니고, 이거 잘 나오는 문장꼴이니까, 알겠지? 어쨌든 이걸 수익성이라고, 에너지 수익성이라고 하고, 포식자는 최대의 수익성, 즉 최대 에너지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고 가정 설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개념은 뭐란 것 같다? 좌측 1문 가문단에서 나왔던 자 탐색 시간, 처리 시간의 합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스킵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 지문의 1문단은 지금 이제 개념들을 단편적으로 쫙쫙쫙 던져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뭐하는? 그래 최적 먹이 획득 모형을 또 설명하는 것이 뭐야? 또 도식이라든지 그지 식들 수식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죠. 2문단입니다. 자, 포식자가 피식자, 자, P1, 2를 동시에 만났고, 두 피식자를 통해 각각 E1, E2의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고, 처리 시간은 TH1, 2로, 자,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동시 만났고, 이런 에너지 없고, 처리 시간이 요래. 그럼 각각 수익성이 지금 뭐라고?가 시간분의 에너지였으니까, 그치? TH1분의 E1, TH2분의 E2, 이렇게 지금 도식할 수 있다고. 이때, 이 식은 피식자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처리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면 이거를 이미 1분단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굳이 말이야 신경 써서 읽을 필요 전혀 없다고요. 개념이니까. 자, 어쨌든 이미 찾은 피식자이기 때문에 이미 찾은 거기 때문에 탐색 시간이 이 식에서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처리 시간이라고 표현이 됐던 겁니다. 맞지? 자, 어쨌든 이때 만약에 P1 수익성이 P2 수익성보다 크다면 당연히 뭐 처먹는다? P1 처먹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3문단이에요. 그런데 문단 첫머리 그런데는 항상 여러분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포식자가 P1을 찾는 동안 P2를 먼저 발견했다. 아직 P1은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때 포식자가 P2 먹을지 P5 먹을지를 계속 찾을지는 P1에 대한 탐색 시간 TS1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즉 뭐야? P2는 이미 찾았기 때문에 탐색 시간이 없어요. 근데 P1 아직 못 찾은 상황이니까 찾고 있는 상황. 즉 뭐야? 탐색 시간이 얘는 추가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랑 뭐를 비교한다고? 자, P2를 소비할 때 수익성은 지금 탐색 시간 필요 없으니까 TH2분의 E2인데, 자, 대안으로 P1을 계속 탐색해 포획이 섭취할 때의 수익성은 결국 뭐야? TH1에다가 탐색 시간 TS1이 추가가 돼. 그치? 이런 분모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자,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치? 자, 수익성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뭐가 더 큰지에 따라서 뭐 할 거라고? P1을 먹을지 P2를 먹을지. 그러니까 탐색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그치? 수익성이 클 수가 있거든. 얻는 에너지가 크면, 분자가 크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아까 살짝 읽었기 때문에 요거 수치로 나타내서 이런 의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이거 외에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한 수익성이 낮은 걸 처먹기도 하더라는 거야. 내가 저걸 지금 먹어서 수익성이 높은 걸 먹어서 살 수 있는데 저기는 나의 포식자, 맹수가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못 먹고 더 다른 어떤 수익성이 낮은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모형만으로는 다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까 우리 12번에 C는 적절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바꿨었죠. 그죠? 그럼 16번 문제인데 이것도 그래. 이게 그럼 3점짜리 치고는 너무 이게 문제 질이 흐저하단 말이지. 그지? 자, 봐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 A 지역에는 잠자리, 딱정벌레, 매미가 다 산대요. 그 다음에
B 지역에는 잠자리가 안 산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자고. A 지역에서 이거지? 자, 우리 수익성 계산하면은 5, 3, 4 이렇게 계산될 거야. 그치? 자, 근데 B 지역에서 어쨌든 잠자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잠자리는 X치고, 그치? 그런데 이 상황 2 한번 보세요. 매미를 찾기 위해서는 10초의 탐색 시간이 더 필요하다니까 우리 지금 B에서는 여기 뭐야? 매미 탐색 시간에 10초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 10이 추가되니까 뭐야? 그래 25분에 60 하면 이게 뭐야? 적어도 3은 안 될 것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2점 몇 이렇게 된다는 것만 비교를 해도 뭘 쳐먹는다? A에서는 잠자리 쳐먹는다. B에서는 딱정벌레 쳐먹는다. 정답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오래 걸리는 문제냐?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15번 문제 같은 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와 나를 뭐 했을 때 분리해서 풀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오늘은 좀 빨리 한번 읽어봤는데 수능 완성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좀 풀어와 주시면 좋겠고 좀 아슬아슬하게 지금 쌤이 그냥 이제 임으로 이제 내는 컷이긴 하지만 뭐 내가 좀 뭐 이제 많은 기출들을 봐왔을 때는 거의 뭐 이제 수렴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아침에 너희들 재고 아침에 시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침에 8시 이제 딱 일어나서 준비한 다음에 가벼운 뭐 간단한 짧은 글 하나 딱 읽고 40분부터 한 80분 딱 재고 한 10시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맞지? 그렇게 지금 자꾸 이제 뭐 시뮬레이션 돌리셔야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뭐 102일, 100일 뭐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지? 다다음 주 또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100자리가 끊겨요. 얼마 안 남는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긴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독서는 좀 그렇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나면 가끔 이제 복습을 좀 해도 돼.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1, 2강 정도씩,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뭐 수능 완성이든 수능 특강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 뭐 연계 때문이란 말이야. 뭐 독서는 체감 안 돼도 문학은 체감이 많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고3은 수업합니다. 뭐 고3인데 휴가 간다? 뭐 휴가 갈 수는 있는데 뭐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고